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의 슬라이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는 시간이 많다. 첫 번째, 강사죠. 강사가 화면 보기 바빠요. 화면 슬라이드 넘기고 화면 내용 보고 이렇게. 그러면 교육 효과도 적고 교육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강사도 모르게 돼요. 두 번째, 학습자들이 내가 만든 슬라이드에 정신이 팔려서 강사가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것들, 강사가 사례를 들은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슬라이드에 내용이 너무 많거나 강의하는 사람 혹은 강의를 듣는 사람 머릿속에서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육과정 설계는 내가 했지만 실제로 강의 슬라이드를 만든 것이 후배인 경우, 내가 이 강의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키포인트를 잡아서 수정을 좀 해주겠죠? 목차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매뉴얼을 작성하는 경우는 이렇게 적는 게 맞죠. 되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찾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강의하는 데는 조금 안 좋습니다. 강의는 학습자가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양이 많으면 슬라이드 보느라 바빠요. 근데 슬라이드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것들을 내가 교육 끝나고 나서 취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골격계진을 알자. 무엇인가, 어디 발생하고, 증상은 왜 발생하는가. 끝났잖아요. 그쵸? 훨씬 더 학습자 중심으로 요약을 잘 해놨죠.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르나요? 같은 내용이죠. 근데 표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구성한 겁니다. 슬라이드 구성 방법이 목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한 페이지에 중요한 키워드만 딱 적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내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보통 정보 전달이잖아요. 그래서 정보 전달을 많이 할 수 있는 표준적인 양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에 제목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제목은 빼고 본문 내용을 이렇게 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제목 있고 전체 흐름에 대한 거. 그래서 전체 흐름 중에서 이 내용이고 이런 제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선호합니다. 그리고 헤드 메시지 같은 경우 여기는 메시지성인데 보통 위에서기 때문에 헤드 메시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표현대로 보통 한 줄 내지 두 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그리고 내비게이션 마커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흐름 중에서 어느 정도다라는 것들을 원을 통해서 진행하든지 순서 도표를 하든지 텍스트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인데 전체 흐름 중에서 이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표시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표현하려는 메인 도표나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에 대한 타이틀을 적어주는 거고요. 이게 기준점이 무엇이냐,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수치 같은 경우는 년 8월 30일 기준, 뭐 단위 얼마,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점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도표에 대한 부분을 적긴 적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 땡땡 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죠. 네, 도표 밑에 넣으시면 되겠고 통계청 무슨 무슨 자료 재구성 한다든지 논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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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뭐 이런 식으로 자료원을 작성해주면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지겠죠. 전체 페이지를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논리 구성 같은 경우는 이 헤드 메시지가 밑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거나 이 헤드 메시지에 있는 내용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선 밑에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식적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각 논리별로 흐름,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논리적 사고 했을 때 얘기 많이 하는 미시 구조 있죠? 중복 없이 누락 없이 그리고 트리 구조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구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이런 겁니다. 슬라이드 안에 절차가 있고요. 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한 화면의 흐름을 딱 잡히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요. 화면에 딱 띄워놓으면 학습자들은 정보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이걸 단계 단계 나눠서 진행하는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로 나누는 게 훨씬 더 한눈에 바라보고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을 잘 따라올 수 있게 됩니다. 강의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강의를 듣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 눈에 들어오나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인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 지나가면서 와인 병은 한 번씩 봤을 거거든요. 그러면 학습자들이 평소에 궁금하던 것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적으로 한 거죠. 여기서의 초점은 학습자의 초점입니다. 학습자가 어떤 걸 궁금해하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이걸 먼저 제시해 준 다음에 이런 정보를 이 순서에 맞춰서 트리 구조로 이 페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트리 구조로 해서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급에 대한 얘기 들어가고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다 라는 거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주는 거예요. 트리 구조로. 네,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슬라이드는 하나의 메시지만 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지 하나 보여주고 그 뒷 페이지 연계해서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텍스트가 많으면 이걸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강사가 설명하는 것에 집중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텍스트 하나하나가 정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전체 흐름이라든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서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핵심 메시지란 교육생들이 핵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사가 아니라 교육생이 핵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메시지. 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 주어진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이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화면을 봤을 때 5초 정도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하겠지. 그 정도가 좋습니다. 간단 명료한 메시지의 포인트는 광고죠. 네. 15초의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15초 동안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드는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한다. 그럼 표어나 광고, 문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미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생에서 문장을 줄이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연습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사와 학습자가 슬라이드에 빠져서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